여러 가지 증명과 절대 부등식.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여러 가지 증명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를 증명하래. 물론 요즘엔 학교 시험엔 증명하여라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은 이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칸 안에 알맞은 것을 넣은 것을 이렇게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 문제의 빈칸 채우기 문제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얘가 지금 어떤 의도로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이제 얘의 스토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토리가 이해되면 빈칸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빈칸 채우기를 못하는 경우는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지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빈칸 채우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우 명제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곱하면 짝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짝수인가? 제곱해서 짝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짝수야? 확실해?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라고 했을 때 저거의 대우 명제를 증명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일 거잖아요. 그렇죠?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되죠?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이다. 다시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그렇죠? 짝수의 반대는 홀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n이 홀수면 n제곱이 짝수인 걸 보이면 돼. 그러면 홀수다라는 건 어떻게 보이죠? 짝수다라는 건 어떻게 보이지? 수식적으로? 수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어떤 수가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짝수다라고 판단합니다. 오케이?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짝수다야. 그리고 이렇게 2의 배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로 표현되면 홀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가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상태에선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 거야.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건 그 모양이 요 모양이냐 요 모양이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수에 뭐라고 할까? 어떤 수 K가 2n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홀수가 오케이? 홀수를 2n 더하기 1이라고 할 때도 있고 2n 빼기 1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짝수 홀수는 보통 자연수에서 하거든요. 보통 자연수. 사실은 이 똑같은 거 음수까지 확장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음수까지 확장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는 짝수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0은 짝수예요. 2의 배수. 오케이? 모든 수의 배수긴 하지만 0을 2n 더하기 1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보통 자연수에서 합니다. 이때 이게 홀수라고 했을 때 여기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보통 n도 자연수기를 원해. 보통 거기 우리가 어떤 문자들이 막 출현을 하면 얘네들 카테고리가 똑같은 게 보통 좀 취급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이 0 이상인 정수거든요. 그렇죠? 홀수 중에 제일 작은 2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n은 자연수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지. 왜냐면 여기다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되니까 음수잖아. 그렇지? 근데 짝수 홀수는 자연수에서만 하니까 여기서 n을 자연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에서 식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얘에서 식을 이렇게 놨어요. 2n 더하기 1이라고 해도 되는데 2k 더하기 1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요게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놨다. n을 홀수라고 하면 홀수라는 단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2k 빼기 1인 겁니다. 제곱해. n이 홀수이면 제곱해도 홀수인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제곱해.
제곱 패턴이 또 2 곱하기 어쩌고 빼기 1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얘 제곱한 결과도 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빈칸 채우기 할 때 엄청 뭐랄까 짜증이 나지. 뭐야 갑자기 증명 왜 나왔어? 막 이러면서 나 증명 못하는데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내면 스토리에 별로 이제 관심이 안 가게 되죠. 그렇죠? 대우를 이용해서 하는 증명법이 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이라는 증명법도 있어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법은 결론을 부정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설득을 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야. 부정했더니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건 전문 용어로 뭐라고?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뭔지 알아요? 알아? 몰라? 모순 창과 방패잖아요. 그렇죠? 창 장사랑 방패 장사가 서로 싸우다가 둘 다 망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론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제이슨은 천재다. 천재가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부정했더니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제이슨은 천재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귀류법의 구조입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무리수 배울 때 썼던 거예요. 무리수. 루트 2가 유리수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증명하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하는데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그러므로 무리수이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보자. 유리수가 뭐야? 선생님 이런 말 항상 물어보잖아요. 정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유리수가 뭐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입니다. 이때 분수는 기하분수예요. 오케이? 그게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무리수는 뭐야?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예요. 오케이? 왜 분수로 표현할 수 없어? 분수로 표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분수로 표현한다? 기하분수로 표현하는데 실패했어요. 루트 2를 분수로 표현하려고 도전했단 말이지. 그래서 루트 2가 그럼 우리가 아직 못 구했을 뿐이지 루트 2도 기하분수야. 기하분수 n분의 n이라고 쳐보자. 기하분수니까 정수분의 정수겠지. 그치? 그리고 기하분수니까 m과 n은 서로 공약수가 없겠지. 1 말고는. 그치? 이게 기하분수의 뜻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놓고 그래? 그럼 이러겠네? 그래? 그럼 이러겠네? 그래? 그럼 이러겠네? 이걸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n제곱이 짝수겠네? 그쵸? n제곱이 짝수면은 n도 짝수겠네? 그거 방금 전에 증명한 거죠. 그쵸? 제곱해서 짝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짝수다. 그래? 그러면 이러겠네? n이 2k겠네? 그러면 이러겠네? 그럼 m제곱이 2k 제곱이겠네? 그러면은 m제곱이 2의 배수이니까 m도 2의 배수네? 라고까지 온다는 거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아까 서로서라고 했잖아. m과 n은. 기하분수라며. 루트 2를 기하분수로 나타내기로 했다며. 그러면 공약수가 없다며. 그런데 n도 짝수고 m도 짝수라고? 그러면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럼 이 모순은 왜 일어났느냐? 루트 2를 n분의 n이라고 하는 순간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루트 2를 분수라고 우기는 순간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므로 루트 2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오케이?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뭐라고 할 거냐? 하다가 무리수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때 리가 분수라는 뜻이에요. 이때 리, 유리수 할 때 리는 b와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b가 있는 수, 분수가 b거든요. 5분의 3이 뭐야? 전체 피자가 5조각인 거에 3조각에 해당하는 b.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입니다.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 보통 나중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명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나중에 로그 배우면 로그가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규류법을 써요. 결론을 부정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이는 증명법을 규류법이라고 하고요.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얘가 지금 결론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얘 지금 대우명제 썼구나.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일 규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해설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해설은 정독 뭔지 알죠? 정독하기를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여기 다 읽어봅니다. 여기도 이제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대소관계. 다음은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놓고 빈칸 채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얘가 왜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두 식의 대소관계, 이제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다항식들이죠. 그렇죠? 다항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빼본다, 나눠본다. 빼본다, 나눠본다. 첫 번째 방법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ab하고는 누가 큰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3하고 1하고 넣어보니까 왼쪽이 큰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케이? 야, 3, 1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반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는 보장 있어? 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빼보는 거예요.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고 0이면 똑같은 거고. 그렇죠? 빼면 어떻게 되죠? A 빼기 B, A 빼기 2분의 B죠. A 빼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완전 제곱, 여기도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크단 말이지. 그렇지? 0보다 커? 대박. 그럼 얘가 더 크네. 오케이? 같아질 때도 있어요? 0이 될 때도 있나요? 0이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얘들이 같아진 거죠. 그렇죠? 어쩔 때? 어쩔 때냐면 A랑 B랑 둘 다 0일 때입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기 때문에 B가 0이 되는 거고 B가 0이 되면 여기도 0 되는 거거든요. 그럼 둘이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왼쪽이 크다. 이런 것들을 명제에서 잘 냅니다. 명제에서. 오케이? 다음 명제가 참임을 보여라, 거짓임을 보여라,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런 거 할 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 식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를 좀 눈여겨봐둬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문자, 식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몇 가지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잘 익혀놔야 됩니다. 얘가 더 큰데? 얘가 더 작은데? 이런 것들 알아둬야 돼요. 자, 그냥 빼기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빼기를 못하는 경우, 계산을 못하는 경우,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루트 ab하고 누가 커? 빼면 계산할 수 있어? 없잖아. 그렇죠? 이때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요거 1-1-2라고 할 수 있어요. 1-2. 제곱해서 빼보는 겁니다. 이때 조건이 있어요. 제곱해서 뺀 거랑 제곱하기 전에 뺀 거, 제곱하기 전이랑 대소 관계가 똑같으려면 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요. 저 때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곱해서 빼보는 경우고요. 제곱해서도 뺐기 때문에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봅니다. 0보다 크면 앞에가 큰 거고요. 0하고 똑같으면 둘이 똑같은 거고요. 다음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것도 둘이 부호가 같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눴을 때는 1과 비교를 해요.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큰 거야. 1하고 똑같은 분모 분자 똑같은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겁니다. 저렇게 나눠야 될 때도 있느냐라고 하면 나누는 게 가장 케이스가 적긴 적어요. 보통 1번하고 1-2번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대소 비교를 할 때. 근데 가끔 저걸 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다음은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이는 과정이다. 갑자기 나누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나누기 갑자기 왜 하지? 뭐지?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헤매면 이제 문제를 못 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이 경우는 나눠보는 거예요. 오케이?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보는 거고. 여기 두 번째 거는 얘랑 여기 루트가 있잖아. 그냥 빼거나 해가지고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본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냥 빼기를 해볼 때는 보통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 만들거나 이렇게 뺀 다음에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빼서 인수분해를 시도해야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직접 증명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 이 증명 과정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러겠네. 이렇게 되겠네.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유제 148번까지 비교하시오. 비교를 직접 해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 되겠죠. 근데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어도 해설 읽어오는 것까지는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산술기하 코시 슈바르츠 하겠습니다.